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명칠입니다. 2024년 전기기능사 필기 마지막 시험이었죠. 사회시험 문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60개 풀어볼 텐데요. 전기 이론 20개, 전기 기기 20개, 그리고 전기 설비 20개. 새로 출제된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험 보러 가실 때 이거 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2025년과 2026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보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문제 쭉 풀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는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번개 배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문제씩 설명 시작할게요. 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염을 위해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딱 보면은 여기 대전체가 있고 도체가 있죠. 이 가까이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려고 하고 플러스 서로 같은 것들은 밀어내려고 하는 힘. 같은 것끼리는 다른 것끼리는 잡아당기려고 하는 인력, 그리고 다른 것끼리는 밀어내려고 하는 요 청력이 작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고 하죠?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는 답이 1번 됩니다. 정전 유도가 답입니다. 2번. 10V의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 일렉트론 볼트다, 10 일렉트론 볼트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이 1볼트의 일을 할 때를 우리가 이걸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요, 10V의 전이차로 가속됐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10 일렉트론 볼트를 구해라. 이 문제와 또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롬에다가 몇 볼트? 10볼트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줄이 될 테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줄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3번, 액체류가 파이프 등 내부에서 유동할 때 액체와 관벽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전기가 생기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유동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전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유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대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전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렇게 빗 같은 걸로 머리를 막 이렇게 빗을 때 정전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마찰에 의한 대전.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전자제품, 텔레비전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앞에 비닐 같은 거 쫙 벗기면 막 또 정전기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리에 의한 대전,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파이프 같은데 액체라든지 이런 유체가 흐를 때 전기가 역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무슨 대전이라고 하느냐? 이건 우리가 유동에 의한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문제에서 답을 알려줬어요. 문제에서 유동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은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이 돼요. 4번, 다음 그림에서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A, B 사이에 30옴짜리와 그 다음에 20, 10짜리가 직렬로 된 게 같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30짜리와 30짜리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나 또 똑같겠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합성 저항은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됩니까? 이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 합분의 곱 계산할 수 있겠죠. 합분의 곱하면은 30 플러스 30분의 이렇게 30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되죠. 아니면 30 나누기 2 해도 상관없죠. 900 나누기 60 하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합성 저항은 15옴이 됩니다. 5번, 15옴의 저항 5개를 서로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이 가장 작게 나오는 회로를 구성했다면 이때 합성 저항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15옴짜리가 몇 개 있다고 합니까? 5개래요.
그럼 만약에 이걸로 가장 큰 저항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가장 큰 저항을 만들고 싶다면 10옴짜리 5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 50옴이 되겠죠. 하지만 가장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병렬로 연결하면 되겠죠. 10 나누기 5 하면은 얼마? 2가 되겠죠. 따라서 2옴 되는 겁니다. 병렬로 하면은 가장 저항이 작고 직렬로 하면은 가장 저항이 크다는 사실, 거기에 기인하면 됩니다. 자, 6번.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전선의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저항식을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한 변수입니까? 로, 고유저항, 그 다음에 A, 면적, 그 다음에 길이, L, 요 3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길이를 2배로 했대요. 자, 근데 다른 문제, 최적이 일정하대요. 최적이 일정하다는 거는 양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래떡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쭉 늘려보세요. 길이가 2배가 될 때,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더 줄어들죠. 왜? 최적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여기 길이는요, 2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2배가 되고 면적이 2분의 1배가 된다면 면적에는 반비례, 길이에는 비례하니 여기는 총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총 몇 배? 4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항은 몇 배로 증가한다? 4배로 증가한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7번. 다음 중 1와트 세크와 같은 것은, 이거는 뭐 보나마나 우리가 딱 답 구할 수 있죠. 1줄. 8번. 단상 100V에서 100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의 전압을 10% 증가시키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0% 증가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전열기에서는요, 저항 성분이 주를 이루는 것은 R분의 우리가 V제곱이라는 식으로 전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압이 몇 배가 된다는 겁니까? 10%가 늘어난대요. 1.1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기가 곧 어떻게 되느냐? 1.1의 제곱이 된다면 이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1.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21배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1.21배 늘어난다면 그 전에 몇 와트짜리라고 했어요? 아까 문제에서 100와트짜리라고 했잖아요. 100와트짜리가 1.21배 늘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는 121와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됩니다. 9번. 줄의 법칙에서 발생하는 열량의 계산식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전기 에너지가 흐르면 그때 열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가 열로 바뀐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바로 줄의 법칙이죠. 줄의 법칙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만약에 칼로리로 물어본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식을 딱 계산할 수 있습니까? H는 0.24 I 제곱 RT. 뭐라고요? H는 0.24 I 제곱 RT 칼로리만큼 열이 발생한다. 열량이 발생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1, 2, 3, 4. 이게 0.24 I 제곱 RT도 맞지만 R I 제곱 T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기에서 요 앞뒤의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도 답은 몇 번? 1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10번. 초사하는 용에게 1A 전류를 2시간 동안 흘렸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요거 답 이야기하기 전에, 해설하기 전에 여러분 이 법칙은 무슨 법칙이죠? 그러니까 3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바로 석출량에 대한 법칙 이름이 뭐냐? 바로 패러데이 법칙. 자, 두 번째, 이 계산 공식이 뭐냐? W는 뭐예요? K, I, T. 여기 IT 말고 다른 말로 K, Q 이렇게 놓을 수 있죠. IT가 전기량이니까 전기량 Q로 놓을 수 있죠. 그래서 석출량은 뭐예요? 전류와 그 다음에 시간의 곱, 그 다음에 화학당량의 곱에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대로 놓으면 돼요. 자, K가 얼마입니까? 은의 전기 화학당량이 1.1 곱하기 10-3제곱이라고 하니까 그거 넣고요. I는 얼마입니까? 1A 넣고요. 시간은 이때 중요한 거. 시간은 2시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은 단위가 hour가 아니라 세크예요. 초입니다. 따라서 초로 계산하게 되면 7,200을 넣어야 되겠죠. 왜? 1시간이 3,600초니까. 1시간이 3,600초니까 2시간은 7,200초라서 7,200을 집어넣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답 안 알려줘요. 답이 이렇게 3번처럼 나오나 보십시오. 11번. 불평등 전장에서 국부적인 방전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큰 송전선, 철탑 같은데 송전선로가 지나갈 때 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국부적으로 전기가 이 대기 중으로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쿨롬의 점전화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전기의 세기는 몇
볼트 퍼 미터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12번이 되는 거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전기의 세기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점전하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의 세기 여기 공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다음에 R 제곱분의 Q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 R 값이 얼마입니까? 1m니까 그냥 1 집어넣고요. Q 값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그냥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 전기의 세기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아마 한 18,000 정도 나올 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 그림에서 C1 1 마이크로페럿, C2 2 마이크로페럿, C3 2 마이크로페럿일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싶다.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하나, 둘, 세 개의 커패시터가 모두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커패시터 3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은 합성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제 하나씩 집어 넣으면은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계산하면은 전체 값 구할 수가 있겠죠. 이때 하면 아마 요 값 얼마 나올까요? 한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4번. 다음 중 A, B와 B에 나타나는 극성으로 올바르게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4번 그림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서 노란색으로 한번 해봐야죠.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느 방향이 될 겁니까? 자,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이쪽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오른손 가져와야 됩니다. 짜잔! 자, 오른손 가져와서 이 네 손가락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고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가리키니 이 왼쪽이 N극이 될 것이고 자, 오른쪽은 S극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반대라면 이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이 마이너스라면은 이제 반대로 감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N극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N극이 왼쪽이고 오른쪽이 S극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 딱 요구하는 A 방향이 N극, B 방향이 S극 이렇게 딱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됩니다. 15번.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전류가 I,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는 얼만큼이 되는가? 자, 말로 할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무한장 직선 도체에서 자기장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I.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요. 2파이 R분의 NI. 원형 철심일 때는요. 2R분의 N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지금은 무한장이니까 2파이 R분의 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답은 그래서 1번. 16번.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3 웨버/per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속에 길이 10cm의 도선을 자장의 방향과 직각으로 놓고 자, 직각의 밑줄. 얼른요. 직각의 밑줄. 직각이 그럼 몇 도예요? 90도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각으로 놓고 여기에 4A의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도선이 받는 힘은 얼만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16번에 힘 F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 이게 바로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가 받는 힘을 푸는 식이죠. B, 자속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3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전류가 얼마라고 4라고 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는요. 얼마예요, 지금? 길이 10cm죠. 그러면 0.1m네요. 자, 그 다음에 사인 한 다음에 직각이니까 90도. 여러분 사인 90해서 계산기로 엔터 쳐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얼마?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 금방 풀 수 있죠. 17번.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서 나타낸 값은 그래서 교류 이만큼이 직류 이만큼과 똑같다. 100V라고 하면은 교류의 100이나 직류의 100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들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거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실효값 답은 1번이죠. 18번. 그림과 같은 병렬 회로에서 A, B 간의 역률은 무엇인가? 자, 이 회로는 지금 어떤 회로냐면요. R, 그 다음에 C가 병렬로 구조화되어 있는 병렬 회로입니다. RC 병렬 회로가 되죠. 아이고. RC 병렬 회로가 됩니다. 이 RC 병렬 회로에서는요,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어드미턴스 분의 컨덕턴스가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이 계산을 유도하는 과정이 그렇게 좀 짧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은
루트 씌우고 두 개를 합한 것분의 리액턴스 값을 위에다 얹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여러분이 이 형태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번 평형 삼상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380, 선전류가 10A일 때 상전압과 상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19번에서 일단 Y결선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자, 이렇게 Y결선에서는요. 여기가 이제 선간전압이니까 선간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38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간전압이 380V면은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380보다 루트 3배 더 적잖아요. 그렇죠? 루트 3배 더 적으니까 여기는 220V가 되죠. 반면 지금 선전류는 10A라고 해요. 여기로 가는 게 10A죠. 그럼 상전류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도 똑같죠. 근데 10A. 따라서 상전류는 같다. 10A. 근데 상전압은요. 루트 3배 더 작다. 그래서 220V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죠. 20번. R은 오hm, L은 이헬리인 직렬회로의 시정수, 시상수는 얼마큼이 되는가? 이게 시상수, 시정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R, 그 다음에 L 있는 회로를 우리가 RL 직렬회로라고 하고요. RL 직렬회로에서의 시상수는요. R분의 L 이렇게 계산합니다. RC 직렬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건 R 곱하기 C 하면 돼요. 지금은 R분의 L 계산해요. 그냥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R분의 L 하면 5분의 2 계산할 수 있고 5분의 2 계산하면 0.4 대답할 수 있죠. 답은 0.4가 됩니다. 다음 전기 기기 문제 가볼게요. 21번 육극, 직렬권, 파권의 밑줄. 그리고 파권에다가는 A는 2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자, 이때 발전기 전기자 도체수가 300이고 매극 차속수가 0.02, 회전수 900일 때 유도기전력이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도기전력 하면 이 문제는 우리가 꼭 이 공식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E는 이렇게 P, 자, 파이, 그 다음에 60A분의 N 요거.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좋아요. 자, P, 극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6극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6 곱하기 전기자 총 도체수가 300. 좋아요. 그 다음에 자속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0.02 곱하기 그다음에 60A 병렬 회로수 얼마예요? 지금 파권이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2가 되고요. 회전수 얼마라고 했습니까? 900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차례. 계산해봐야죠. 답 안 알려드려요.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답은 띠디디딩 3번처럼 나옵니다. 22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 자, 수하 특성에다가 별표 2개. 무슨 특성? 수하 특성. 자, 이때 정전류를 만드는 곳이나 그러니까 전류를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크 용접 등에 사용되는 직류 발전기. 그 용접기죠. 그러니까 용접기, 수하 특성 이거 나오면 딱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차동 복권 발전기. 답은 4번이죠. 23번. 전기 기계의 효율 중에서 발전기의 규약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규약 효율 할 때 발전기와 전동기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일단 우리가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전동기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2번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입력이 2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 그 다음에 발전기는요. 전기를 집어 넣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빼는 거죠. 발전기는 그래서 출력이 2번 나와야 돼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변압기는요. 발전기랑 똑같아요. 나오는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나 발전기는 이렇게 출력이 2번 나와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발전기 물어보는 거니까 출력이 2번 나와 있는 거를 찾으면 돼요. 이 출력의 기호가 여기서는 Q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럼 Q가 2개 나와 있는 거 딱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4번의 모양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답은 4번. 24번. 직류 발전기에서 전기자 권선이 중권인 경우 균합판을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 균합판, 압력이 일정하게 하는 고리를 우리가 균합판이라고 해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입니다.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불꽃이 발생하는데 그 불꽃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균합판이 해주는 역할이죠. 25번. 다음 중에서 토크의 단위는 무엇인가? 뭐예요 이거? 토크. 회전력의 단위는 뉴턴미터. 그렇죠. 혹은 킬로그램미터. 2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6번. 직류 분권 전동기의 토크와 회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이거 문제 토크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직권이라고 하면은 직권의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의 반비례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분권에 대한 거예요. 분권의 토크는 어떻게 될까요? 분권의 토크는 그냥 속도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분권 하니까 답은 이렇게 1번 고를 수 있겠네요. 27번. 다음 설명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종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이고 횡축과 만나는 점은 땡땡이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볼까요? 여기 히스테리시스 BH. 이 곡선 자체로 보면은요, H 자기장의 세기, 자속 밀도죠. 하지만 여기 만나는 점, 이 부분 횡축과 만나는 점, 이거 뭐죠? 보자력이고요. 여기는요, 종축과 만나는 점은요, 잔류작이죠. 잔류작이 보자력, 답은 몇 번? 2번이 되죠. 28번,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전압을 가했을 때 자속 밀도는 60Hz 때와 비교하였을 때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변압기에 우리가 유기기전력식을 봐야 되는데 E는 4.44 F 파이 N K W 자, 이런 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압이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정할 때예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일정하죠. 지금 문제는 여기서 주파수가 60Hz인데 50Hz로 나눠졌대요. 그렇죠? F, 주파수가 작아졌을 때 그럼 이게 자속은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얘가 작아지면 자속은 그럼 커지죠. 6분의 5로 줄었으면 자속은 5분의 6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6분의 5로 줄었으니까 자속은 어떻게 된다? 5분의 6으로 증가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9번, 변압기 유로 쓰이는 절연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변압기 유는 어떻게 됩니까? 점도, 끈적이는 게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답은 1번이네요. 하지만 나머지는요. 절연 효과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비열도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산화도 좀 덜 돼야 되고 응고점은 낮고 그 다음에 발화점은 좀 높고 뭐 이런 거 인화점은 높고 이런 것들 있죠. 30번 변압기의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결선을 잘 쓰다가 한 대가 좀 고장났을 때 응급조치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응급조치로 쓰는 만큼 델타 결선만큼 출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력은 57.7%밖에 안 나와요. 왜? 변압기 한 대의 이용률이 86.6%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맞는 말이에요. 3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4번에 V결선 시 출력은 델타 결선 시의 출력과 크기가 같다? 아니에요. 변압기 2대 쓰는데 어떻게 세대랑 같아요? 그럼 다 2대 쓰죠. 누가 세대 써요? 답은 4번입니다. 31번. 200V 50Hz 사극 15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화일 때 회전수가 1320이라면 2차 효율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50Hz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단 우리가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려면 슬립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슬립은 얼마가 될까요? 슬립은 우리가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인데 동기속도 얼마 나와요? P분의 120F 4분의 120 곱하기 50 하게 되면 아마 15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1500분의 여기 1500 빼기 132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슬립이 얼마 나오나요? 0.12 정도 나올까요? 0.12면은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1 빼기 슬립이거든요. 그러면 1 빼기 슬립 하면은 1 빼기 0.12 하면 이게 0.88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효율은 얼마예요? 88% 정도 되는 거네요. 답은 2번이 되죠. 32번.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전동기는? 가장 큰 전동기. 우리가 기동 토크 하면은 어떤 순서로 외웁니까? 반, 콘, 분, 셰. 이거 따라야 돼요. 따라요. 빨리. 반, 콘, 분, 셰. 반, 콘, 분, 셰. 반, 콘, 분, 셰. 근데 이제 반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발, 여기에 기동이 있고 반발 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 기동, 반발 유도.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 쉐이딩 코일이 제일 기동 토크가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극성을 바꿀 수 없어요. 뭐 이런 특징이 있죠.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이 있게 되죠. 반발 기동이 제일 셉니다. 그 다음 반발 유도예요. 답은, 여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이 문제에서는 4번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33번. 유도전동기에서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은 무엇인가? 슬립 측정, 이건 필요하지 않죠. 무브와 구속, 고정자의 권선의 뭐 저항 측정, 그 다음에 구속 시험 이런 건 다 필요한데 1, 2, 3은 다 필요한데 슬립 측정은 필요 없죠. 원선도 상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34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를 해서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토크, 역률, 1차 효율 뭐 이런 건데 답은 4번 역률 들어갑니다. 35번. 동기조상기를 부종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V 특성 곡선 꼭
이거 나오죠, 그렇죠? 자, 계좌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이렇게 V자 모양. 여기 제일 전기자전류가 작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과여자 하게 되면 커패시터로 작용하게 되고요. 부족여자로 하게 되면 리액터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불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불이. 따라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따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불이 부족여자로 하면은 리액터로 작용한다. 답은 그래서 불이 3번이 됩니다. 36번. 전격이 10,000V, 500A, 역률 90%의 삼상 동기발전기에 단락전류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락비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전류분에 단락됐을 때의 전류의 크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단락비예요. 근데 단락비가 1.3이래요. 단락비가 1.3이래요. 정상전류가 500이래요. 그럼 단락됐을 때는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1.3배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IS 알고 싶다면 500 곱하기 1.3 하면 되는 거죠. 500 곱하기 1.3 하면 얼마예요? 5, 3, 15, 650 되는 거죠. 그래서 단락전류는 IS는 얼마입니까? 650A 이렇게 나오겠네요. 650A. 답은 3번. 37번. 반도체 소자 중에서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의 SCS. 이거는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37번. SCR 게이트는 어떤 형태의 반도체인가? SCR은 PNPN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게이트는 P형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PNP, 요거 P.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P형 반도체 대답할 수 있어요. 39번. SCR 두 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업이죠.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으면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문제가 여러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이제 트라이액이라고 하는 거. 역병렬. SCR 두 개 역병렬. 이 말 나오면 이제 벌써 그냥 우리가 딱 트라이액 딱 정리될 수 있겠죠. 40번. 이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이 1.172 볼트인 회로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리스터 이용할 때, 사이리스터 이제 다이오드 이용해서 정류 회로를 하게 될 때, 정류 회로는 크게 공급되는 전원에 따라서 단상이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정류의 형태에 따라서 반만 하는 반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파가 있죠. 각각 출력되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 단상 반파가 얼마큼 출력이 돼요? 0.45가 출력이 되고요. 단상 전파는요, 0.9가 출력이 되고, 삼상 반파는요, 1.17이 출력이 되고,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이 되죠. 지금 문제는 요거 물어보는 거죠. 그쵸? 요거 물어보는 거죠. 삼상, 반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1.17이 출력이 된다라고 딱 써 있었으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죠. 자, 설비 문제 가볼까요?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론, 기기, 설비가 과목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막 무작위로 막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어떤 분은 설비이고 2번이 기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번이 기기, 어떤 분이 2번이 막 이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무작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지식이라는 것을 체계화해서 머릿속에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막 무작위로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과정이라서 과목별로 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막 무작위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구조화가 돼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 그래서 더 어려워요. 41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깔을 사용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녹색이었는데 지금 이제 녹색, 노란색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40번. 연선 결정에 있어서 중심 소선을 뺀 층수가 3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어떻게 되는가? 연선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여기 중심 소선이 가운데 짠 하고 있고요. 이 중심 소선을 기준으로 해서 둘레로 이렇게 6의 배수로 전선이 많아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층은 6개. 2층은요, 12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그렇죠. 그래서 1층일 때는 몇 가닥이에요? 1층일 때는 중심 소선과 1층이면은 7가닥이 되고요. 자, 2층일 때는요. 이때는 7가닥에다가 12가닥을 더하니까 7에다가 12가닥, 19가닥. 그렇죠? 3층일 때는요. 이게 37가닥이 되고요. 4층일 때는 61가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3층일 때 얼마큼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죠. 3층일 때는 37가닥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분들은 또 이제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체육대회 운동회 같은 거 할 때면 337 박수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이겨라, 우리 편이 이겨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337 박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외웠어요. 저 처음에 이거 외울 때. 337. 되게 문제 내면은 337, 3층일 때를 많이 냈거든요. 43번.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무엇이냐? 5개용은요, 아웃도어 와이어입니다. 아웃도어 비닐 와이어이기 때문에, 답은 3번 OW 이렇게 나타냅니다. 44번. 1인용 비닐 절연 전선의 공칭 단면적이 8스퀘어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소선수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자, 지금 이거 이렇게 전선의 소선이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연선이라고 하죠. 지금 문제가 이제 44번인데 이 연선의 전체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게 8스퀘어다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8스퀘어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한 개 곱하기 개수가 8스퀘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 한 개의 면적 곱하기 몇 가닥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개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선은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 아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몇 가닥이냐, 요거 알고 싶다면, n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여기 파이, 아래, 제곱의 전체 면적 A를 계산하면 몇 가닥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파이는 3.14니까 3.14 곱하기 지금 이게 전선이 1.2m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R 반지름은요.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제곱분의 자 여기가 지금 8스퀘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근데 여기가 제곱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나올까요? 이거 몇 가닥일까요? 7가닥 나오게 됩니다. 7가닥.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45번. S형 슬리브에 의한 직선 접수식 몇 번 이상 꽂아야 되는가? S형 슬리브는 두 개 전선을 놓고 틀에다가 놓은 다음에 틀을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꽈배기처럼. 자, 그런 것은 우리가 2번 이상 꽂아야 됩니다. 1번이 되죠. 46번. 전선관과 박스를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앵글 커넥터. 47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용 공구는 무엇인가? 1번 프레셔 툴. 이거는 뭘 압착하는 거죠. 2번에 노가웃 펀치. 이거는 구멍을 뚫는 거죠. 4번에 파이프 커터는 파이프를 자르는 거죠. 4번에 클리퍼도 자르는 건데 보통 이제 파이프를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굵은 볼트라든지 아니면은 전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른다라고 하는 느낌이 더 강하죠. 그래서 4번 클리퍼가 됩니다. 48번. 다음 중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되는 애자의 구비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있습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은요. 난연, 불을 안 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연, 당연히 전기가 안 통해야 되죠. 3번에 내수, 이제 밖에다가 놓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것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4번에 내유성, 내유, 기름에도 버텨야 돼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4번 상관없습니다. 49번,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수지관을 삽입해 접속할 경우 관의 깊이는 관 합성수지관의 외경의 최소 몇 배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전선 배관을 연결하게 되는데 보통일 때에는 몇 배까지 1.2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조금 더 경감시켜주죠. 어떤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래 조금만 덜 넣어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몇 배? 0.8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0.8배. 8배가 되죠.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근데 이 문제는, 자, 중요한 거. 이 문제는 접착제가 아니라 그냥일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1.2배.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50번. 합성수지관을 새들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로 해야 되는가? 자, 말로 할게요. 적을 분들 적으세요. 합성수지관 1.5m. 애자 2m. 금속관 2m. 덕트 3m. 라이팅 덕트 2m. 케이블 2m. 캡타이어 케이블 1m. 가요전선관 1m. 다 기억하세요? 합성수지관 얼마라고요? 1.5m. 금속관 2m가 됩니다. 합성수지관은 1.5m예요. 1번. 51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의 종류에서 박강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후짝 박홀이라고 돼 있어서 박강전선관은 모두 다 홀수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도 다 홀수로 나타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25, 35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짜리로 끝나는 건요. 25 다음이 75예요. 25 다음에 75에서 그 사이에 5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35는 없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2번. 다음 중 금속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인가? 금속전선관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관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께가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안찌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바깥찌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찌름, 바깥찌름 어떻게 나타낼까요?
박강은 외경, 바깥지름으로 나타내고요. 후강은 내경, 안지름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밀리미터고요. 답은 3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금속관의 호칭으로 맞습니다. 53번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전구선, 이동전선 얼마여야 되는가? 자, 전압을 나타내는 거는 크게 한 두 가지 전압이 있어요. 하나는 400볼트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이제 300볼트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물어봐요. 그렇죠?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이런 데는 얼마? 400볼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약을 저장하는 장소라든지 신호등 이런 데가 들어가면은 300볼트가 되는 거죠. 무대 마루 및 하면은 그냥 400볼트가 되는 겁니다. 54번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보수에 안전하며 공장, 빌딩 등의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는 배전반은 어느 것인가? 큐비클형 배전반이라고 해야죠. 자, 괄호치고 옆에다가 폐쇄식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이렇게 폐쇄식 이렇게 한자식 표현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폐쇄식, 큐비클식 이렇게 두 개 다 사용됩니다. 55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접지극을 사용해야 되는데 애매할 때는 수도관을 어차피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수도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만 하면은 몇 옴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3옴이에요. 수도관 나오면 바로 3옴이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라고 들었어요. 이때에다가 별표 2개 쳐야 돼요. 이때. 그런데 잠깐만요.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를 금속재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기계기구의 철대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대지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들어가면서 잠깐만요. 그런데 이렇게 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어려울 때는요. 규정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죠. 저항이 더 적어야 돼요. 얼마? 2옴으로 나타냅니다. 얼마라고요? 2옴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 어려워요. 수도관로 하면은 3옴인데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2옴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6번 주상변압기의 2차 측 중성점 접지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한가? 중성점 접지하는 것은 우리가 기기라든지 감전보호 이런 선의의 목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뭘 억제한다, 뭐 동작을 확보한다, 3번 억제한다 맞는데 4번에 기기의 절연 레벨을 상승시킨다. 기기 절연 레벨을 상승하려면요. 기기를 잘 만들어야죠. 절연치를 두껍게 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57번 다음 표는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등 또는 그 지지물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표 중에서 기억에 들어갈 값으로 올바른 것을. 이거 여러분 신설 문제인데 이게 원래 기사,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기능사에서는 보기 드문 문제예요. 자, 간격이 위에 지금 저압 가공전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압 가공전선에서는 우리가 0.8m가 됩니다. 답은 0.8m. 58번 계정기가 시설된 위치에서 고장이 발생한 부분까지 임피던스에 비례하여 동작하는 계정기는 무엇입니까? 거리 계정기죠.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답은 1번. 59번 선택 지락 계전기의 용도를 옳게 설명하세요.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는데 여러 회선 중에서 어떤 게 고장났을까 딱 선택하는 게 선택 지락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가장 옳은 설명이에요. 병행 2회선에서 지락 고장 회선에 선택해서 차단한다. 60번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계전기 우리가 보통 이제 OCR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이제 전동기 보호용이라서 EMP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상시 관찰하는 구조일 때, 그다음 두 번째 구조적으로 과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경우일 때, 세 번째 20A 차단기 아래로 우리가 보호하고 있을 때 이럴 때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번 전동기와 대지 간 접지가 되어 있는 경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 안 됩니다. 그냥 설치해야 돼요. 20번이 답입니다. 2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전체적으로 이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조금 있었고 기기에서도 중간에 이제 전동기 속도나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여러분께서 학습이 잘 되셨다면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 강의를 지금 한 번 듣고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페인트 칠 하듯이 여러 번 이렇게 덧칠하는 겁니다. 한 번에 우리가 맑고 원하는 색상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 모두 다 서울대 갔죠. 다
하버드 대학교 갔죠. 근데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 내가 눈으로 보고 한 번 펜으로 썼다고 해서 온전히 내 몸에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몸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또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긴장되고 불안한 상황에서 답을 맞춰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순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상의 지식을 구조화해서 쌓으실 필요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런 데에서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다산패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모의고사를 좀 이렇게 보는 것들. 틀린 문제들을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은 이론을 탄탄하게 한번 이렇게 잘 쌓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 지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이 위에 여러 실무 지식을 쌓았을 때 더 여러분이 강건한 좋은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전기 기능사 공부도 다가오는 시험까지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